여러분, 누구나 경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내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책이나 공부한 걸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왠지 확신이 안 들어서 입찰을 망설이게 되는 경험이 있죠. 확실하지 않으면 입찰을 안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면 망설이게 되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초보 시절에 그런 경험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이 부분만 딱 잡고 가시면 내 자산을 지키고 경쟁이 덜한 상태에서 싸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의외로 초보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 미납하는 경우하고 높게 안 써도 되는데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내 소중한 존자톤을 지킬 수 있잖아요. 많은 경매 책에서 말소 기준 권리 중 하나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거든요.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자라면 무조건 소멸이 돼서 낙찰자는 인수사항이 없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경매 시작하자마자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 없이 안전하게 경매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매 물건을 보고 내가 입찰해도 문제가 없고 심지어 현재 전세 보증금보다 더 싸게 낙찰을 받아도 단 한 푼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하고 전세건이 소멸된다고 잘못 생각해서 낙찰을 받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을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물건만 잘 받아도 남들보다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건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순위 전세건이 말소가 되는 조건,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로 최선순위일 것, 두 번째로 공동주택일 것, 세 번째로 경매 신청자가 경매 신청을 했는데 강제 경매가 아닌 임의 경매여야 돼요. 그리고 전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고 이런 물건이 보이신다면 관심을 갖고 입찰을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실제 경매로 진행된 물건들 보면서 입찰을 해도 되는 물건이 어떤 게 있는지 그걸 한번 볼게요. 이 물건은 8월 29일 날 진행되는 물건이고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예요. 1차에 1억 600, 6천에서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8,134만 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러면 앞서서 우리 네 가지 조건을 살펴봤죠. 그 네 가지 조건이 여기에 부합이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네 가지 조건 중에 최선순위일 것, 그리고 공동주택일 것,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것, 여기까지 다 조건이 부합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였죠? 전입이었죠. 전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매각물건 명세서를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네 가지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전입 유무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경매 신청자인 이 건설회사는 보증금 1억 4천에 권리 신고를 했지만 전입이 안 돼 있어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 밑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즉, 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입이 중요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데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특히나 법인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개인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을 해야 되는 이유겠죠. 만약에 임차인 입장에서 전입을 했고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다면 전세권 지위는 남아 있으니까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겠죠. 개인보다 법인이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법인이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전입을 했다면 모를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보증금을 다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옵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우리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돈이 되는 선순위 전세권 물건이죠. 그러면 반대로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가 입찰해도 되는 선순위 물건 네 가지 조건 중에 1번, 2번, 3번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가 돼 있다 그러면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소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세권이 있는 물건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이 될 수도 있지만 소멸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제 경매 물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다세대 빌라인데 8월 8일 날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분이 1억 2,174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앞서 얘기한 돈 벌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 물건과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죠. 이 전세권자는 전입신고를 했어요. 임차인분이 아주 똑똑하게 잘 하신 케이스죠. 그러면 전세권은 소멸이 되더라도 임차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찰 금액에서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만약에 못 받는 보증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낙찰자는 어쨌든 이 보증금 1억 7,500만 원을 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경매 비용까지 하면 대략 1억 8천 정도가 매입 원가라는 거거든요. 이 돈을 다 지급을 해야 명도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낙찰자는 1억 2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경매 비용 포함해서 매입 원가는 1억 8천 정도가 될 거예요. 여기 빌라 시세를 제가 모르지만 2억 이상은 돼야 그래도 좀 싸게 낙찰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낙찰 받으신 분이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자동으로 소멸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금액을 그냥 입찰을 하셨다고 그러면 잘못 입찰을 하신 거죠. 앞서 두 가지 사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입에 대한 유무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소멸된다. 이런 잘못된 분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입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개념을 잡고 남들이 무심코 놓치는 물건을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또 잘못 낙찰을 받아서 추가로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이것 때문에 미납을 하는 경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입찰을 해도 되는 돈 되는 선순위 물건들은 첫 번째로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여야 되고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이어야 돼요. 그리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강제 경매가 아니라 임의 경매입니다. 임의 경매. 중요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전입신고에 대한 유무. 전입이 완료됐으면 임차권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되더라도 임차권으로 인해서 내가 추가로 보증금이나 어떤 권리를 인수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입이 없는 이런 물건을 입찰해야 되겠죠. 법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서 경매 신청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전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물건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그런 물건들로만 찾아서 우리가 입찰을 도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는 물건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 확인해서 입찰을 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경매로 또 하나의 연봉, 또 하나의 수익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그리고 오프 스터디 모임과 실전 코칭방에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경매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